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는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큰 그런 커다란 별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은 빅뱅으로 끝났을 때 가장 간단한 원소인 수소와 그 다음 간단한 원소인 헬륨까지 우리가 우주상에 만들었었죠. 우주에는 그러한 수소와 헬륨들이 먼지처럼 마치 구름처럼 많이 떠다닐 거예요. 이렇게 우주에 떠다니는 수소와 헬륨 가스들, 이 구름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별이 될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별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성운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은 이 먼지 구름들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약간 불균형되어 있어요. 어떤 지역은 고밀도로 뭉쳐 있고요. 어떤 지역은 듬성듬성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특정한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밀도로 뭉쳐 있는 특정한 지역에서는 얘네들끼리 서로 뭉치려는 힘이 발생해요. 만율력에 의해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거든요. 얘네들은 많이 서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 더 강하게 되고 서로 뭉치려는 힘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먼지 가스들이 뭉쳐서 생긴 이 물질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원시별이라고 부릅니다. 원시별. 또 원시별은 성운에서 불균형이 생겨서 밀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먼지들이 뭉쳐서 만든 별 같은 물질이에요. 근데 별이 아니라 원시별이죠? 왜 원시냐면은 아직은 빛이나 열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원시별 같은 경우는 아직은 빛이나 열이 안 나옵니다. 빛이나 열이 왜 나오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핵 융합 반응을 해야지만 그 에너지 때문에 빛과 열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는 아직 핵융합 할 정도로 온도가 뜨겁진 않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빛과 열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서로 자꾸 수축하려는 힘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핵융합은 하지 않지만 중력 수축은 계속 발생합니다. 중력 수축은 말했듯이 서로 계속 잡아당겨서 수축하려는 힘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중력 수축으로 자꾸만 뭉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요. 서로 뭉치다가 부딪히면 뭐 열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열 때문에 내부 온도가 계속 상승하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할게요. 자, 우주에 있는 먼지 가스들을 뭐라 부르자? 성운이라 부르자. 자, 근데 성운은 우주 먼지가 고르게 있진 않고 불균형에 됐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많이 있고 어떤 지역은 적게 있는데 많이 있는 지역들이 뭐 하려고 한다? 서로 뭉치려고 한다. 그래서 뭉쳐서 생긴 물질을 뭐라 부르자? 원시별이라 부르자. 왜 원시냐? 아직 빛은 내지 않기 때문에. 빛과 열은 내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내냐? 핵융합 반응을 안 하니까. 대신에 뭘 한다? 계속 수축은 하려고 한다. 그때 뭐가 발생한다? 열이 자꾸만 발생해서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온도가 올라가다가 만약에 내부 온도가 약 1000만 K에 도달하게 되면은 드디어 아까 못했던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높은 온도일수록 애들이 융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0만 K에 도달하면은 일단 가장 간단한 녀석들이 융합을 하게 돼요. 누가 가장 간단하죠? 바로 수소였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수소가 헬륨으로 자꾸만 변해가는, 융합하는 작용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때 얘네가 단순하게 그냥 합체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때 일부의 질량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4개의 수소가 쌓였으면 질량이 헬륨은 3.9, 3.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소한 질량을 조금 유식한 말로 질량이 결손됐다. 질량 결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결손된 질량만큼 뭐가 발생하냐? 열, 즉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 에너지가 얼마만큼인지 왜 발생하는지는 우리가 지금 다루진 않아요. 우리가 알아둘 것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줄어들고 이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 즉 빛과 열이 발생하더라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별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별은 기존에서부터 계속 갖고 왔던 힘이 있어요. 바로 뭐죠? 그쵸. 수축하려는 힘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자꾸 수축하려는 중력 수축은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력 수축은 계속 작용했어요. 이전과 다르게 내부 온도가
높은 온도에 도달하니까 드디어 수소가 핵융합반을 일으켰고요. 그때 뭐가 나온다고요? 열이 나오죠. 이때 나온 에너지 때문에 거꾸로 팽창하는 힘도 발생합니다. 마치 폭발하듯이 내부에서 핵폭탄이 터지듯이 폭발을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외부로 팽창하려는 힘이 발생하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 별은 수축하는 힘도 있고 팽창하는 힘도 있죠? 그래서 이 힘이 같다면은 이 별은 더 이상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별의 상태를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부르냐? 주계열성.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 단계 선생님이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방금 말했던 겁니다. 이 별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힘도 존재하고요. 내부에 있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팽창하려는 힘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두 힘의 크기가 서로 엇비슷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작아지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게 되는 거죠. 즉, 크기가 일정합니다. 주계열성은 크기가 일정합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별마다 질량이 다를 텐데 만약에 별의 질량이 너무 크다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별의 수명이 어떻게 될까를 볼 건데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축하려는 힘은 더 세지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내부 온도가 1000만키에 도달하고 더 빨리 내부에 있는 수소들을 빨리빨리 소모하게 돼요. 재료가 많다고 해서 얘가 오래 살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소모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일수록 내부에 있는 수소를 더 빨리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별의 수명이 그만큼 단축이 돼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이 짧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소소한 정리는 뭐냐면은 이름 자체가 주계열성이죠. 우리가 주로 뭐 한다 그 뜻은 대부분 뭘 한다 이런 뜻이죠. 이름이 주계열성인 것처럼 별은 대부분 이 시기를 지나게 돼요. 별은 대부분 주계열성 상태로 오랜 시간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주계열성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거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부에 있는 수소를 전부 다 소모했다 칩시다. 내부에 있는 수소가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내부에 있는 수소가 없으니까, 쉽게 말해 재료가 없으니까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없겠죠. 그럼 얘는 핵융합 반응, 중력 수축 둘 다 했는데 핵융합 반응 없으니까 뭐만 할까요? 그쵸? 얘는 중력 수축만 하게 됩니다. 중력 수축하게 돼요. 자꾸만 또 뭉치는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어떤 물질이 수축해서 점점점 고밀도가 되면은 내부 온도가 상승한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로 중력 수축에 의해서 내부의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1억 켈빈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는 기껏해야 수소만 핵융합반을 일으켰죠. 왜냐면 온도가 1000만 K밖에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온도가 훨씬 많이 올라가서 1억 K까지 도달하면은 드디어 헬륨도 다음 단계로 합체, 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내부 온도가 많이 상승하게 되고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드디어 수소도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고요. 수소가 여러 가지 핵융합반을 일으키다가 다음 단계 넘어가겠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도달하냐? 철까지 도달하게 돼요. 철까지. 왜 철까지냐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철이 상당히 안정한 상태예요. 철이 가장 안정한 상태다 보니까 안정하다는 말은 다음 단계로 변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철에 도달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도달하는 그 온도까지는 얘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변한다? 철까지 변합니다. 헬륨이 다음 단계 가다가 마지막에 철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정리해 주세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내부에서는 이러한 작용이 발생했지만 외부에서는 아직까지 융합하지 못한 수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부만 1000만 K에 도달한 거지 외부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아직
핵융합하지 못한 수소들이 많이 있는데 내부 온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열이 외부에도 전달이 되겠죠? 그러다가 외부가 결국에 1000만 K에 도달하게 되고 그 순간 외부에 있던 수소들도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이 힘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가 발생하겠죠?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 에너지 때문에 별이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팽창하려고 그래요. 내부는 자꾸 수축하겠지만 외부는 핵융합 반응 때문에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얘가 너무나 많은 중력이 있다 보니까 얘가 내뿜는 에너지보다 훨씬 많이 팽창을 하거든요. 가뜩이나 질량이 큰 물질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소가 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팽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별을 초거성이라고 부릅니다. 초거성.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냥 초거성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아시겠죠? 내부는 전혀 수축하다가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은 핵융합 반응 일으켜서 어디까지요? 철까지 도달하고요. 외부에는 미처 핵융합 반응하지 못한 수소들이 헬륨으로 변하면서 그때 뿜어낸 에너지 때문에 팽창을 하는데 이때 별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초거성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초거성이 된 다음에 내부의 물질이 철로 바뀌었다 칩시다. 철로 바뀌는 순간 안정하니까, 아까 말했죠? 안정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뭘 하지 않을까요? 안정하니까 더 이상 핵융합 반응 하지 않겠죠? 더 이상 안정하니까 철이 핵융합할 정도로 온도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얘가 핵융합 반응하지 않으면 그럼 뭐만 한다는 뜻이죠? 그쵸. 얘가 중력 수축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중력 수축만 하다 보면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부 온도가 많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럼 또 내부 온도가 올라가다가 철이 핵융합 반응하냐? 그건 아니고 내부 온도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얘네가 버틸 수 없을 만큼 온도에 도달합니다. 그 온도에 도달하면은 말 그대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이 별이 빵! 하고 터지게 돼요. 그 현상을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별이 터지게 되는데 이때 이 현상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폭발이기 때문에 엄청난 열과 에너지를 동시에 내뿜거든요. 뭉쳐있던 것들이 터져버리니까 그때 이전에 비해서 훨씬 큰 열과 에너지를 내보내게 돼요. 그러면 철이 아까 온도가 그 정도까지 도달 못해서 더 이상 다음 물질로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초신성 폭발할 때 나오는 그 열과 에너지는 그 전에 비하면 훨씬 큰 열과 에너지예요. 그래서 아직 변하지 못했던 철조차도 이 열과 에너지 때문에 다음 물질로 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은 철보다 그 다음 단계 무거운 원소들이 드디어 생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안에 있는 수소가 모두 고갈되면 헬륨만 남습니다. 더 이상 핵융합 반응 할 정도로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중력 수축만 일어나고 온도가 상승하게 돼요. 드디어 헬륨이 융합할 정도로 온도 도달하면은 헬륨이 핵융합 반응 일으키고요. 다음 단계 변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왜 철까지라고요? 철이 상당히 안정한 물질이라 철이 다음 단계로 변하기에는 열과 에너지가 아직은 도달을 못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는 핵융합 반응 못하니까 수축만 하게 되겠죠? 내부 온도가 상승하고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온도까지 도달이 되면은 얘가 폭발합니다. 그 폭발하는 현상을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라 부르고 이때 폭발할 때 나오는 열과 에너지가 너무나